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자,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시장이 움직임이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장 속에서도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 속 안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려는 종목들도 곳곳에서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일 때는 변수 체크도 중요하지만요. 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노하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해 주실 분, 샵3772, 적풍 두 글자로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종목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엔비디아 기대감에 반짝, 어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 힘을 잃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키워드를 놓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의 강세도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맥신 테마주도 이 사흘 만에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움직임들 속에서 먼저 반도체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발의 훈풍으로 국내에 있는 흐름들도 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흐름은 좀 역시나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증시 탄력에 좀 둔화된 움직임을 받은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66,600원에 오늘 거래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보시죠. 정말 소폭 오른 모습. IT 투톱을 좀 시원스럽게 가줬으면 이 아우들도 같이 가주련만. 그러다 보니까 뭐 C램, 에이스페타시스 관련한 종목들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정부가 개시하기로 했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염수 방출 관련주의 뭐 인산가는 상한가, 보라티알은 26%, 한창산업, 오르비테 모두 다 뭐 주가가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오염 방출 관련주들은 과연 얼마나 또 시세 분출이 이어질지 시세의 연속성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맥신 관련한 키워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살펴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테마주가 아닌가. 이 순환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테마주에 대해서 급락세는 묻지마 투자를 좀 지향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그린핀도 그랬고요. 초전도차도 그랬고요. 마지막에 흐름들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던 아쉬운 또 흐름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되면서 맥신 관련주 안에서 뭐 경동인베스트, 아모센스, 나인테크 너나 할 것 없이 20% 깊게 밀렸다라는 점, 이렇게 테마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한 번 느끼는 오늘의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시죠. 올리파스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술 이전 연구 개발 협력을 계약했다라는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10%대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밑으로 보시면 랩지노믹스도 있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제노코 어비에스라고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AI 올리기즘 알고리즘의 개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뭐 랩지노믹스도 여전히 10% 가까운 움직임들 보여줬는데 이처럼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의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조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또 테마로 묶이겠죠. 마찬가지로 10% 급등하는 움직임들 거의 가까이 연출됐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 정규장에 과연 또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이 흐름을 이어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잠시 뒤에 이야기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마디 좀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이 좀 소개시켜 주셨던 것들 중에서 네. 보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슈들은 좀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글로벌 증시, 해외 증시에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국내 이슈에 좀 시장의 이슈들의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가오는 해외 일정이 우리가 되게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되게 기다릴 텐데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맨날 뭐 미국 금리 올라간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뉴스보다는 우리나라 쪽에서 있는 뉴스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초전도체 관련주도 그랬었고 백신도 그랬었고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재료가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요즘인데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그래도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인공지능과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고요. 앞으로 다음 코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 없는 해외 증시 속에 국내 지수만 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오르락 내리락이 급박하다 보니까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러시겠죠. 그럴 때 좀 길잡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그래도 마음은 든든하지 않을까 싶네요. 1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 족반 스캔해서 129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 해드리고요. 더불어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꼭 봐야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거라고 봐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가져보게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미국장 끝나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 될 텐데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고점이 아니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간밤에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거 정말 신고가 돌파 나오는 거냐?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연초 대비 지금 벌써 200%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쪽을 보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연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한번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지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의 테마 이슈들한테 이제 자리를 물려준 상태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될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났었었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는 성장 동력이 사실은 약간 좀 주춤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술주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과거에 한 5년 동안에 미국의 그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들이 월가에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전망치대로 나온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단 2번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 실적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이미 오른 종목들도 되게 많지만 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것도 좀 많지만 안 오른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안 오른 걸 좀 보자라는 걸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도주랑 유망주는 그럼 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아무래도 AI, 폴라리스 오피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섹터를 집으신 이유 그리고 또 뭐 유망주로는 또 엑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관련한 네. 이유 같이 좀 연결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뭐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엄청난 고객사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물량을 다른 데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비싸도 좋으니까 엔비디아의 그 물량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 계속해서 좀 매출이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한 기업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네이버 쪽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조만간 또 공개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사실 관련주 중에 좋은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의료 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딥노이드나 뭐 루닛, 뷰노 같은 종목들 아마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가져오게 된 이유가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앞서 말씀드린 딥노이드처럼 많이 올랐는데 요 기업은 오피스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네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 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에 장착이 되는 그런 이제 성과들이 있었고 또 네이버의 클로바 X의 기능을 접목시킨 새로운 AI 오피스를 출시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뭐 5배 정도 이제 올라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 종목이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올해 많이 올랐던 거는 인공지능 관련주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그리고 네이버 관련주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8월 7일 날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네,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경신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약간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지만 글쎄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적은 올해 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개선되고 있지만 이 종목은 더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올라간 배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간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 19, 20년도까지는 계속 적자 폭이 계속 커지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올 초에도 실적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막 눈에 띄게 몇 배씩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까지는 주도주 역할을 좀 했지만 이제는 다음 유망주한테 좀 자리를 넘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유망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 정도는 괜찮겠지만 여기서 장기 투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망주도 좀 궁금한데 네. 뭐 유망주도 역시나 좀 많이 올랐을까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저평가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엑셈은 이제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언급되던 종목은 아니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좀 했어요. 근데 너무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트를 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연초 대비 보시면은 연초 금액이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3,500원 그렇죠. 쪽. 그러면은 아직은 뭐 주가가 2배도 오르지 않은 상태여서 앞서 봤던 5배, 6배짜리 종목들이랑 비교하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유망주 단계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엑셈이 이번에 많이 올라간 이유가 과거에 이제 서울시와의 어떤 AI 플랫폼 계약이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재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분기 실적이 역대 2분기 중에 최대 실적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상한가가 갔는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게 된 거는 자회사인 신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공시가 나온 게 뭐냐면 다가오는 11월 달에 상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자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요거 보시는 건 이제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2018, 19, 20년도 저는 요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실적을 되게 중시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경기 침체였어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지금 그 뒤로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을 어떤 분들이 이제 불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불경기가 또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불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 힘들었던 시기에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그래도 어려운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런 걸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서 봤던 폴라리스 오피스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던 딥노이드나 루닉 같은 기업도 좋지만 문제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은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이 더 기대되는 회사 그리고 주가도 아직 저점에서 올라갈 일이 더 많은 회사라고 생각이 돼서 XM을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유망주로 이렇게 이제 꼽아 보니까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이나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매매 타점이 나올 경우 여러분께 또 전략을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잘 추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불경기임에도 과거에도 참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는 건데요. 실질적인 재무제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로 또 적풍 전문가님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주제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관련주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4배, 5배. 에코프로의 10배까지 간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5배면 상당히 오른 거거든요. 오른 종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찾다 보니까 아직 이 종목이 아직도 바닥에 있었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가져오게 됐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닌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너무 오른 종목 보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 들어가셔서 앞으로 큰 수익을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종목을 공개 드릴 거고요. 인공지능 관련주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이제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공략주는 어떤 힌트를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힌트 첫 번째 힌트는요. 첫 번째는 네,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AI 관련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솔루션 업체 중에 현재 AI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비상장 상태에 있어요. 거래는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 AI 챗봇 솔루션 1등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오늘의 공략주가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1위 기업이다. 굉장히 돈이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죠. AI 챗봇 솔루션 1위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바로 샵 3772번으로 적풍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주세요. 가까이 갖다 대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누르시고 1298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쇼미더머니 스탁 시즌2 오늘의 적봉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 스캔하시고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남이라는 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아침님의 사연입니다. 5,29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서남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지금 딱 차트를 보셨을 때 한마디로 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한번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우스라는 네, 표현을 네, 좀 네. 쓰거든요.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능성 있다. 네.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 사신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이 5,290원이면은 솔직히 잘 사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종목의 고점이 얼마냐면 1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5,000원 사신 분 분명히 계실 거고요. 10,000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요. 9,000원, 8,000원 사신 분도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쯤에 들려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50%예요.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5,290원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나름 그래도 어떤 저점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시간의 거래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장 후반부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 살짝 보여드리면은 시간 외 거래에서는 3% 정도 올라가면서 종가, 시간의 종가로는 5,350원으로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내일 오전장에는 한번 단기 정도 이렇게 뜰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서 내일 올라가면은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나오는 반등은 지금 요 종목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잖아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의 일정을 보니까 다음 달 초가 되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이 더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뭐 이번 달 말까지 보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저는 그냥 수익이 났을 때 그냥 짧게라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조금 더 가져가 본다 하신다면은 한 6,000원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수익 나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안에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상승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6,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오면 그때 좀 탈출하시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JLK 종목이고요. 31,2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본전까지는 그래도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인공지능이 좋지만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아까 전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러네요. 보여드렸지만 네네. 차트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고 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 AI 인공지능 관련주의 흐름이고 물론 오른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연초에 얼마였냐면은 지금 제가 주가를 보니까 연초에 3,100원짜리였네요. 그러면은 지금 39,000원 갔다 왔으면 10배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지금도 10배예요. 지금 37,000원도 연초 대비하면 9배, 10배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확률 자체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에코프로도 지금 10배 올랐는데 뭐 거기서 더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에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도 왔으면은 솔직히 이 종목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000원 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온다면은 저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인공지능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호재 나올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호재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JLK는 웬만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급적이면은 내일 모레 안에 조금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뭐 손실폭이 그렇게 지금 커 보이진 않아요. 해봤자 마이너스 5% 미만 쪽인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인공지능주가 또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살짝 교체하시면은 여기서 났던 손실 정도는 저는 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다른 종목을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하시고 어떤 종목 그러면 다시 재매수해야 되나요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 슈팅 스택 검색하셔서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온라인 방송에서 좋은 종목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물리기 전문님의 사연입니다. 야, 이게 뭐 이분만의 사연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5만 원의 비중 40%입니다. 가장 고점에 사셨어요. 가장 핫할 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이라 진짜 보유자분들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또 네. 어떤 분들은 로봇즈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단기로 보는 거 아니다. 그러기엔 주가 차트가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올해만 3배로 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까? 장기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 단위까지. 네, 한 2년 뒤, 3년 뒤를 보신다면 더 좋은 금액으로 팔 수 있긴 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15만 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떨어질 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40% 비중이면은 작은 비중이 아닌데 들어갈 때 이미 현 주가가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올랐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갔었을 것이고 큰 비중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에 대한 계획은 아마 많이 세워두셨을 거예요. 수익이 5% 나면은 이만큼 챙기고 10% 나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빠진 거에 대한 대처는 아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는 웬만하면은 조금 주가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차트가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차트예요. 흔히 보통 이제 뭐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번의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봉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부딪히는 저항선이 돼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물리기 전문님께서 물리신 그 15만 원대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린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그때 로봇주에 대해서 뭐 삼성이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 우리나라 LG도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때 분위기를 엄청 띄우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15만 원까지 올라가서 팔기를 원하신다면 계좌를 좀 잠깐 닫아 놓으셨다가 한 1년 뒤에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때 돼서 만약에 주가가 한 4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 낮춰놓고 또 1, 2년 뒤에 열어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길게 전략을 세우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한 11만 원, 잘 가면 12만 원, 그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비중 축소, 절반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손실을 감내하시더라도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항상 또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금액이 지금 아니에요. 빠르게 돌려야 돼요 하신다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살펴보면은 주식 투자가 좀 희망회로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건 오늘의 또 배움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희망님의 사연입니다. 한온 시스템 1,1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쿵은 손실폭이지만 아까 사연자분의 만큼 손실이 좀 크지는 않아요. 고객사 다변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 참 뭐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들도 드네요. 이 종목이 이제 옛날에 그 한라공조였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그런 회사인데 이제 자동차 그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2018년도하고 19년도까지는 좋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4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깎였고요. 21년도 들어가지고 조금 복구하긴 했는데 작년 22년도에 와장창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글로벌 이슈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2023년도부터 다시 실적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이라서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은 그 위아래 주가의 변동폭을 봤을 때 아까 봤던 그런 가벼운 테마주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5배, 6배 갈 때 이 종목은 한 50%, 100% 정도 가는 게 한계인 종목인 좀 묵직한 종목입니다.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이고 길게 보신다면 저는 일단 13,000원,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4,000원부터는 약간의 저항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 구간 대비해서 최소 30%,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니까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의 측면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희망으로 돌려도 괜찮겠네요. 자, 그동안 또 여러분들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저희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 뭐 적풍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뭐 종목명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상담도 좋지만 종목 맞춰주세요. 공략주 힌트 저희가 아까 드렸는데 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을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략주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또 수익률 많이 날까도 궁금하실 겁니다. 수익률 현황들 화면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체리브로입니다. 7월 5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7월 18일 1985원까지 꽝충 뛰었던 이 종목 지금 고가 수익률은 24.61%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7월 19일에 핌스라는 종목입니다. 18일에 무상증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흐름 보시면 최고가 수익률 18.91%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웰크론한텍은 7월 12일입니다. 15%대 수익률, 셀바스 AI 역시도 15%대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팅크웨어 역시도 8월 8일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수익률이 잘 가고 있네요.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8%로 8월 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셀바스 AI 같은 종목 뭐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쵸? 종목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날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단기적으로 많이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언급을 좀 드리는 이유가 셀바스 AI와 최근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좀 괜찮은 반등들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통해서 화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약간 눌려있는 주가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서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인 27,000원 언저리까지는 한 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돌림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번 제가 추천했을 때 그때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한 22,000원, 3,000원 그쯤 보고서 방송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또 그 금액대에 왔으니까 한 번 더 공략해 보셔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이번의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반등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통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추천주 중에 인공지능 관련주에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 지금은 단기 반등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스 AI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7월 19일에 핌스라는 종목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19.91% 거의 뭐 20%에 가까운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을 8월 4일에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9월 12일이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 핌스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좀 주가량은 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까지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무상증자를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무상증자가 사실 엄청 막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딸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조삼모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은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들이 막 출렁거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를 채 계좌에 갑자기 손실이 엄청 크게 찍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침에 급등을 해서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했던 여러분 계좌의 그 마이너스 구간은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공짜 주식이 채워줄 거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이시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채워지면은 거기서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갑자기 주가가 3분의 1 토박이 됐으니까 손실 구간이 크게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여러분 손실을 메꿔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에 8월 18일 날 파는 게 좀 좋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나머지 이제 큰 물량이 더 들어오니까 그때 같이 저는 같이 매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보유하시면 되니까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실적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거나 불안할수록 실적의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개 방송과 노란톡방 꾸준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쭉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 전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하면 또 엔캠 안 볼 수가 없는데 2%대 오늘 강세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뭐 전체적으로 좀 모아나가면 뭐 정부 좀 돌파 나중에라도 좀 오지 않을까? 분위기상 좀 그런 기분들도 들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런 차트는 좀 모아가기 좋은 종목인가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처음에 들었을 때도 약간 한번 빠졌다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이 기대치는 여기에 있는데 실적은 요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 흐름으로 나온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고 지난주에 매도 좀 나오고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요즘 오르는 종목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DX는 올랐는데 금양은 빠지는 등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게 서로 막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셔도 돼요. 엔캠은 지금 현재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전에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그냥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서 걱정 없이 홀딩 끌고 가시면 되겠고 이번에 2차 전지 랠리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못했어요. 이 회사가. 그 부분이 저도 아쉽긴 한데 이거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미 다 저는 선반영이 돼서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잘 한번 끌고 가 보시죠. 이런 차트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는 충분히 엔캠 괜찮을 거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웰크론 한탁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주무관님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움직임들은 뭐 매수 매도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엔캠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꼬리만 빼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차트도 신규로 좀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좀 아니다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장중에 갑자기 좀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수처리 관련주라서 올랐었어요. 지금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일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막 뭐 수산주부터 해서 소금 관련주, 막 음식료도 다 올랐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웰크론한텍도 수처리 관련주라서 그 부분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웰크로난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신용이 좀 높은 종목이에요.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6.7%면은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신용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르면 파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추세를 잡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밑으로 이제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했던 가격이 7월 중순쯤이니까 그때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4,700원대 이 정도 그 정도 금액대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5,000원 이상의 수익 구간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이하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면 괜찮고 만약에 그보다 비싸게 샀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 것 같은데 지금 5,000원이 굉장한 매물대예요. 5,000원. 5,000원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5,000원 밑으로 단가를 낮춰놓으시면은 탈출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고 계신다면은 5,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원이 좀 그 기반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팜맵신까지 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피드백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좀 주고 싶으세요? 네. 앞서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1차 목표가는 대부분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보실 분들은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이제 추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팜앱신이 유일하게 그 1차 목표가 도달 못한 종목이에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저도 아쉽고 잘 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팜앱신이 잘 가다가 이제 3자 배당 유상증자란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좀 뭐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돌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 회사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주주 변경이라던가 그런 재료들이 좀 있었어요. 회사가 보통 새 주인으로 넘어갈 때 주가가 잘 가는 경우보다는 빠지는 경우들이 보통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수자 측이 더 이 회사를 싸게 인수할 수 있게 그렇게 주가를 낮추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팜맵신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뭐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팜맵신은 그런 어떤 회사가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가의 어떤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 2,000원대 부근에서는 자리를 잡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추세를 돌렸다, 확실하게 돌렸다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우리 노란톡방이나 또 우리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종목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과 우리 공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면은 제가 이때다 싶을 때 바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다 할 때 팜앱씨는 전략을 주시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략주에 대해서는 AS 저희가 좀 봐드렸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히든 공략 첫 번째 AI 솔루션 챗봇 1위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힌트가 좀 어렵죠. 두 번째 힌트 저희가 좀 드릴게요.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요거는 작년에 우리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들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실 만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닷컴 버블의 과거 주역이었던 종목.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사명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땡땡 기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아실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닷컴 버블의 주인공 구땡땡 기술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핸드폰을요. 여기 카메라에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그냥 갖다 대느냐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사진 찍는 기능 클릭 그리고 렌즈 가까이 그리고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눌러서 들어갈 때 지금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1298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 바로 올려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추첨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럼 정답 저희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략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챗봇
이곳에 솔루션 1위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닷컴 버블에 대한 주인공 구땡땡 기술이다. 근데 사실은 저 그 드라마 안 봐가지고 그러셨어요? 모를 수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힌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또 네. 너무 좀 개인적인 건데요. 개인적인 거예요? 네,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께 드려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서 과거에 솔솔한 수익을 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긴 하네요. 자,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솔솔한 수익을 본 종목. 저의 음을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은 정답을 아실 거예요. 솔솔한 수익을 본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노른톡방 들어오셔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파맵신 얘기도 하고요. 스코넥. 정답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우리 박종범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루닛 아닌가요? 라고도 해줬고 푸른내님은 솔본인가 봐요. 와이즈넛의 지분을 보유한다. 솔본. 지금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지 루닛일지 솔본일지 정답은 무엇인지 전문가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솔솔한 수익을 본 종목은 바로 솔본이 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푸르네님 정답입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이 솔본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새롬 기술이라는 종목으로서 이제 과거에 주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요. 그때 그 시세는 잊어버리시고 지금의 모습에 좀 주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와이즈넛이라는 AI 솔루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솔본 인베스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와이즈넛이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이 올해 연초에 1,600원대 있다가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와이즈넛의 상장 추진 중이에요. 지금 상장 계획이 지금 발표가 돼서 추진 중인데 아까 제가 엑셈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엑셈이 자회사 신시웨이가 상장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솔본 역시도 자회사의 상장이 진행이 된다면은 와이즈넛의 상장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로 드렸던 이 와이즈넛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실적입니다. 제가 요즘 추천주를 드리면서 실적을 보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작년에 적자가 갑자기 크게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 흑자 나왔고요. 2분기 역시 흑자로 이어지면서 실적은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두 번째 어필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라는 건데요. 지금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딥노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적자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뷰노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 있는 기업이 지금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실적을 겸비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솔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내일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저가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갑작스러운 급등보다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추천했던 게 12월 달이에요. 그때 요쯤 제가 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본이 오늘의 공략주였고요. 자세한 또 전략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라인업 확인하시고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철저한 모멘텀 분석과 추세 분석을 통한 확실한 수익 전략입니다. 내일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